4대 보험 공통으로 징수가 원래 제일 어려워요. 징수가 제일 어려웠고 제가 징수, 고용, 산재 맨날 이렇게 갔었는데 징수에서 멘탈이 나가시고 고용에서 한 번 더 나가시면서 자꾸 포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꿀 거예요. 징수하고 산재하고 고용. 순서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산재로 왜 시작을 안 하냐면 너무 이렇게 말랑한 맛으로 시작을 하면 끝에 가서 너무 힘드실까봐 사실 매운맛 좀 보여드리고 좀씩 이제 좀 괜찮아져요.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징수는 원래 어렵다. 징수법이 무슨 징수법이에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있는 징수만 빼다가 만든 징수법이죠. 오늘은 필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필기를 다 하면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서요. 그래서 제가 필기 할 건 다 대체로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줬으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징수법에서 말하는 보험이랑 그래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징수법, 고용, 산재 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해요. 제가 강의할 때는 해설지 보시면 돼요. 해설지. 그리고 이제는 그 보험료를 징수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뗍니다. 그래서 보수가 뭐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그게 현재 비과세 근로소득인 거고요. 아무 말 없으면 근로자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고용하고 산재는 근로자에 대한 법이에요 원래.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예술인, 노무제공자 하고 있지만 안 물어보면 당연히 근로자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 뺐었고 보수액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술인하고 노무제공자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해서 비과세랑 뭐 대통령령 정하는 건데 필요경비를 빼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뺐죠. 예술인하고 노무제공자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해서 비과세랑 필요경비를 뺀 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르는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말이 느려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팍팍팍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다. 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보수액이 어디 나오냐면 두 문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현모 기참 노무회 중학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모 기참 그래서 얘는 현장 실습생은 뭐가 보수였냐면 현장 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 그런데 현장 실습생한테 이게 적용하는 게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고시를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보상하고 이걸 기준으로 보험료 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하고 받는 금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활급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주소를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했어요. 참여하고 받는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노무제공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요. 다만 시행령에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외우게 할 거냐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법에 있던데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그냥 외울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 파견자,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업자. 우리 고용보험에서는 자영업자가 내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나를 근로자처럼 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걸 자영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산재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중자 쓴 거예요. 사업주 얘기하느라고. 내가 이 사람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근로자로 봐서 보호해달라고. 중소기업 사업주, 그 다음에 학생연구자 이런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해요? 얘네들은 고시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노무제공자는 보수,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하고 받는 거, 성취학실습생은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도 고시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보험료를 안 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떼요. 그래서 사업주 외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품을 보수로 봅니다. 고용산재에서 징수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고용산재가 징수인 거예요. 왜냐면 고용산재에서 징수만 뺀 거니까. 고용산재에서 고시 나오면서 장관 물어보면 누구예요? 노동부 장관. 연금하고 건강에서 고시 나오면서 장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 6, 7은 다 원수급인 하수급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를 들을 때 제가 번호를 같이 불러드리면 이렇게 같이 묶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여러 번 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볼 지문만 줄쳐 놓던가 동그라미 쳐서 나중에는 지문을 좀 더 압축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중복되는 지문들이 여러 줄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써놓은 건데 나중에는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한 줄
그 대표적인 줄 있잖아요. 그것만 체크해 놓으셔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날 보는 자료예요. 그래서 5, 6, 7 보시면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우리 원수급인은 말 그대로 원이잖아요. 원, 최초죠. 그래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고 해서 이 원수급인을 징수법상 사업주 책임을 지워요. 만약에 여긴 안 나오지만 발주자가 자기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접 하면 원래는 원수급인을 봐야 되는데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봐서 징수법상 책임을 지웁니다. 하수급인은 뭐냐면 원수급인한테 받는 애, 전부 받든 일부 받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애들도 하수급인이에요. 그래서 발주자가 있고 얘가 최초로 도급 관계에서 처음 이걸 수급했잖아요. 그럼 얘를 처음 받았으니까 원수급인이라고 하는 거고 얘한테 전부 받든 일부 받든 얘가 받았으면 얘를 다음에 받았으니까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이 하수급인한테 받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지? 라는 거예요. 얘도 하수급인이다. 그렇죠? 전부 받든 일부 받든. 그래서 원수급인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서 도급받아 한 자, 그리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까지도 다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도 마찬가지죠. 전부 도급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9번 도급받은 자로부터 도급받은 사람도 다 하수급인이에요. 그래서 5, 6, 7, 8, 9 다 같은 문제예요. 10번에 무슨 법에 따른 무슨 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맞는 지문이에요. 딱 한 번 이제 다르게 나온 적은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보통 낼 거 없어서 내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세요 하는 거 있는데 그 읽어보세요가 안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게 없으면 그냥 읽어보세요인 거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빠지는 거 없이 다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뺐어요. 안 봐도 되는 건. 기준보수 보시면 기준보수는 원래는 보수를 기준으로 우리 보험료를 떼야 되는데 보수에 관련한 자료가 없으면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떼죠. 그 기준보수라고 하는데 누가 고시예요? 여기 고용산재니까 노동부 장관이 고시예요. 그다음에 언제 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폐업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뭐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전 해석 사업상 소재지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3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4번에 도산, 5번에 폐업 마찬가지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든 산정하기 곤란하든 자료가 없는 거예요. 6번에 도산 보수 관련 자료가 없대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준보수, 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해서 보험료를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 보시면 그래서 이 기준보수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사실 뭐뭐뭐를 고려하냐라는 거는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거의 나온 패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대상은 잘 안 봐요. 그래서 기준보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보험위원회가 우리 4대 보험에서 각각 중요사항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위원회인 거예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간이나 일, 월 단위로 정하는데 사업의 종류별이나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보냐면 그래서 통상적인 근로자는 월 단위로 하고요. 노무제공자 예술인도 월 단위로 해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하는 거고 시급제 근로자 다 시간 단위로 하고 뭐 일당직, 일용직 이런 애들 다 시간 단위로 해요. 근데 이게 모른대요. 모르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정확하지 않을 때, 근데 그냥 몰라. 그냥 봤더니 모르면 어떡한다? 모르면 다시 월 단위로 한다. 그래서 통 몰라 노예월이가 당시 일내 시간을 낼지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래서 8번 보시면 통상근로자는 월 단위 기준 보수 적용하면 되는 거고 9번에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한 시간을 봐서 시간 단위. 그러니까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은 그냥 약속한 시간인 거고 실제 근로한 거는 매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약속한 시간 가지고 봐서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10번에 명확하지 않으면 월 단위. 11번에 주당 소정 근로 시간 확정할 수 없대요. 모르죠. 그래서 월 단위. 보험의 가입 및 해지 보시면 우리 보험의 가입은 우리 4대 보험 다 공통으로 원래는 뭐예요? 법이 적용되기만 하면 당연 가입이에요. 당연 가입. 근데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해서
가입하는 걸 우리 임의가입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법이 적용돼서 적용이 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뭐 규모가 변동되든지 해서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그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임의가입한 것처럼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걸 우리 의제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는데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임의 가입하려면 그러니까 적용 사업장이 아닌데 굳이 가입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용보험료 누가 내요? 고용보험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실업급여 보험료랑 안정직능 보험료. 그중에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랑 사업주가 반반 내고요. 안정직능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다 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료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좀 두 명. 보험료 내는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하는 사람 보험 가입자라고 하는데 그럼 고용보험료는 적어도 가입자가 근로자, 사업주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법 적용 제외되는 사업인데 굳이 가입하겠대. 그럼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 가입해 신청한 거니까 누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고용산재 징수에서 공단 나오면 기본 원칙이 뭐예요? 근로복지공단이죠. 왜? 관장은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고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니기 힘드니까 공단 하나 세워서 니네들이 좀 일 좀 해줘라고 하는 게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왜 나와요? 하면 우리 사대보험공단 다 세우고 나니까 돈 걷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네가 재산정보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해라고 해서 우리 보험료 징수에 대한 것만 넘긴 게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징수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근로복지공단인지 건강보험공단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가입자가 돼요. 그래서 고용법을 적용받는 사업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이거는 무슨 신고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고 고용보험에 보험 가입자가 되고요. 당연 가입이고 이번에 임의 가입에 대한 거예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자가 돈 내니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로자 과반수 얘기 안 나오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승인만 받으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 맞는 거예요. 앞단이 안 쓰여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보면 문장이 전체가 다 있는 거고 얘를 또 잘라서도 낼 수 있다. 문제는. 그래서 3번에 그래서 우리 이미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임의 가입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가입이 되는 거지 개별 근로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보면 우리 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당연 가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적용되는 사업에서 일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용 제외 근로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 적용 제외 근로자가 적용 사업에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적용이 제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걔는 가입이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적용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사업에 적용 근로자가 입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용 안 되는 사업에 적용이 안 돼요. 어느 쪽이든 적용 제외 들어가면 다 가입이 안 된다. 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적용 제외 사업이기 때문에. 4번, 5번은 당연 가입인데 산재법 적용받는 사업에 사업주가 보험료, 산재보험료 100% 내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4번, 5번 같은 문제고 6번에 산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임의 가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는 산재는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다 내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필요가 없어요. 7번에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의 규모가 변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기법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는 2천만 원 미만일 때 그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2천만 원 미만인지 어떻게 하냐면 도급계약서에 쓰여 있는 금액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2,500만 원짜리 공사였어. 시작을 했어. 근데 중간에 그 발주자랑 협의해가지고 1,500만 원짜리 공사로 바꾸면 규모가 변동이 되면서 더 이상 적용 제외인 거예요. 그러면 보험 관계, 우리 보험 관계가 뭐예요? 보험료 내고
사고 나면 보험 혜택 받고 하는 그걸 보험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이 적용돼야지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1,500만 원짜리 되면서 보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보험 관계가 소멸되냐는 거예요. 소멸 안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미 가입한 것처럼 신청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이미 가입한 것처럼 가입한 것으로 계속해서 봐줄게라고 하는 게 의제 가입이에요. 그래서 왜 의제 가입에 이미 가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됐을 때는 그날부터 우리 그 다음 날부터 가입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날 사고 난 거 보고가 안 되니까 바로 그날부터 이미 가입에 의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맞는 거고 8번에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면 원래는 근로자가 없으니까 보험관계가 소멸돼야지 맞지만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음식점에서도 근로자 한 명 썼다가 한 3일 내가 스스로 했다가 또 한 명 바쁘면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립신고하고 소멸신고 할 거냐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날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1년이 되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일이 돼요. 다음 날이. 그래서 1년까지만 의제 가입인 거고 다음 날이 소멸일이 돼요. 9번에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 이미 가입은 해지도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다만 그 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신청하게 할 뿐이지 해지는 된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11번에 이미 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전원이 아니라 똑같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12번에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근로자 과반수가 없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다. 이것만 봤을 때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 자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12번 맞는 거예요. 13번에 자주 나왔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에 실체가 없대요. 내비둬봐야 관리하기가 힘들고 보험료 못 걷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으면 직권으로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럼 언제 소멸되냐라고 하면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합니다.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해요. 성립일, 소멸일은 자주 나와요. 꼭 그러니까 주소 생각하지 말고 고용산재, 뭐 연금 건강 다 소멸일, 성립일, 뭐 취득일, 상실일 다 자주 나와요.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 관계는 성립됐다 표현하고 보험 관계는 소멸됐다 표현하고요.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은 취득됐다, 상실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성립 요거는 그날이 원칙인 거고 소멸, 상실은 뭐예요? 다음 날이 원칙이에요. 자, 성립일 보면 그날이 원칙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원래는 뭐예요? 당연가입 같은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업이 성립된 때, 사업이 시작된 때, 그렇죠?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긴 했는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다가 중간에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그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성립일이 언제예요? 사업이 개시된 때예요? 아니면 근로자를 고용해서 법이 적용된 때예요? 그때는 법이 적용된 때. 다음에 임의가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야 될 거잖아요. 보험관계 성립시켜달라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로 볼 거냐? 신청한 날에 다음 날. 그래서 문제 안 나와도 외우셔야 돼요. 주소 가리지 않고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연가입은 시작한 날 또는 법이 적용이 안 되다가 적용이 됐으면 적용된 날 하는 거고 임의가입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날 또는 접수한 날이라고 표현 뭐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얘의 다음 날. 적용시켜주세요 한 날에 다음 날이 돼요. 근데 얘는 어디다 써야지? 얘는 고용산재에서 그렇고요. 하나 더 써놓게요. 연금은 수리된 날. 수리된 날 사업이 성립되는 거예요. 수리된 날.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립, 취득 이런 게 나오면서 임의로 가입한 경우에 효력이 언제 발생되지라고 문제에 나오면 아 신청한 날이 다음 날이구나. 고용산재는. 연금은 그게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수리된 날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고 건강은 신청한 날.
이거는 뭐냐면 원래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뭐 좀 어려운 사람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빠지고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빠지긴 빠지는데 건강보험 적용받을래요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거든요. 유공자는.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할 건데? 라고 할 때 신청한 날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산재는 신청한 다음 날, 연금은 수리된 날, 건강은 신청한 날. 옆에다 하나 더 써놓으면 이거랑 관련 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적용 제외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고용산재연금은 그날 효력 발생일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됐으면 상실 언제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적용 언제 돼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날이다. 그날 적용 배제가 된 날, 제외가 된 날, 이날. 건강은 적용 배제를 신청한 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보시면 나중에 돌아와서 두 번째 보실 때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뭐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써놔요, 그냥. 그래서 성립을 다시 보시면 1번에 보험에 가입한 하수구민. 원래는 원수구민이 징수법상 책임을 지는데 원수구민하고 하수구민하고 계약을 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수구민이 징수법상 원수구민처럼 봐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한 하수구민의 보험관계는 언제 성립한 걸로 볼 거냐. 그 하도급 공사지 다른 하도급 공사는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도급 공사가 착공된 그 날인 거죠. 그날. 착공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착공일이 성립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처럼 묶어서 하나의 사업처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괄 적용이라고 하고요. 일괄 적용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할 필요가 없죠. 처음 하는 사업 자체에 일괄 적용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된 날이 성립일이 됩니다. 소멸일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로 보자. 다음 날로.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보시면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을 하죠.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번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이나 의제가입. 당연가입은 해지가 안 되는 거고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다음 날. 우리 아까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라면서요 라고 하실 텐데 얘는 성립과 취득에서 그 얘기인 거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냐면 소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신청하고 우리 승인 받기 전에 사고가 나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호하기 위해서 승인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받은 날까지는 그래서 다음 날 소멸해요. 신청한 날이 아니라. 5번, 6번을 보시면 공단이 보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되죠. 6번 보시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해서 보험관계 소멸시키면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돼요. 사업주는 사망하더라도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계속 될 수 있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요. 8번에 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죠. 언제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소멸일이 됩니다. 다음 날.